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18분입니다. 드디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15%로 확정했죠.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내년에 이 국내 자동차 수출과 또 내수 판매 모두 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던데요. 자, 국내 자동차 산업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였었죠. 그 미국 정부가 이제 한국산 자동차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제 관세 인하 조치를 공식화한 거예요.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대미 수출 환경을 둘러싼 좀 불확실성 또 관세 부담이 많이 이제 완화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게 이제 양날의 검 같은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양날의 검. 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이제 15%로 인하가 됐지 않습니까? 네. 물론 픽업 트럭은 관세 25%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유럽연합하고 일본도 픽업 트럭에 대해서는 관세 25%가 적용이 됐고, 그러니까 승용도 우리랑 동일한 세율로 적용이 됐으니까 네. 경제계는 이게 이제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네. 우리는 원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 0%에서 15%가 생겨난 거니까 예. 원론적으로는 부담인 거죠. 그렇죠. 근데 다른 훨씬 큰 부담이었을 거에 그렇죠. 비해서는 적어진 거지. 다른 나라 대비 고율이 아니어서 또 이건 또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행과 다행이 동시에 겹쳤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그 소급하는 거는 11월 1일자 그렇죠. 미국 시간 뭐 동부 시간 기준으로 네네네. 11월 1일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액수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액수도 만만치 않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액수에 소급 적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때문에 없었던 장벽이 12.5%를 더 물고 들어가서 원래 12.5%가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이 2.5%였으니까 원래는 미국 내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12.5%가 올라가고 일본도 반대로 우리가 15% 올라가고 일본이 12.5% 올라가면서 맞춰졌으니까 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해진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네. 자, 일단 올해의 그 국내 자동차 산업 한번 좀 되짚어 볼까요? 그 수출, 내수 시장 다 이렇게 두루 살펴보면 자동차 업계로서는 어떤 한 해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뭐 선방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네. 이게 돋보기 같은 거여서 어디에다가 현미경을 두냐에 따라 가지고 선방했느냐 아니면 조금 후퇴했느냐 이제 평가가 달라지는데,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국내에서 대체 자동차를 몇 대 만들었느냐. 네. 우리가 이제 마지노선은 한 400만 대 정도로 봅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412만 대를 생산했는데 올해는 12월 말까지 예측하기로 408만 대 정도를 예측을 해요. 네. 그러면 작년 대비 한 4만 대 정도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미국이 관세 장벽을 세워서 수출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네. 생각만큼 줄지 않았네. 그러니까 생산 정도는 작년 수준 대비 아주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네. 하니까 이건 선방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만큼 줄어들었지만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줄어들지 않았고, 한편에서는 미국이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동시에 국내 생산 물량을 유럽이나 중남미 다른 나라 쪽으로 많이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세도 잘해서 결과적으로 수출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선방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뭐 현미경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그걸 돈으로 볼 때 아, 돈으로 볼 때. 예, 예. 얼마나 벌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네. 생각만큼 많이 벌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현대기아차그룹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판매 대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관세 때문에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물량으로는 큰데 그렇죠. 액수로는 다르다. 물건 네. 잘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느냐, 아니 많이 팔아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못 벌었는데, 네. 근데 물량만 가지고 보면 많이 판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많이 판매가 됐다라는 건 그만큼 일자리가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거기까지 네. 같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유럽 등 시장의 어떤 다변화, 다각화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시장 다각화가 수익 면에서 좀 상쇄 효과가 있었던 수익이라기보다는 이제 예. 물량 측면에서는 상쇄 효과가 조금 있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흥미로운 게 네. 미국의 관세가 우리만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생겨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차도 동일한 관세율이 생겨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도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조금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각자 나라에서 생산하던 물량 미국에 보내던 거를 어디든 다른 나라로 보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고 네. 우리 또한 유럽에서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들과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수익은 줄고 대수는 조금 늘어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요. 내수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어느 정도 괜찮았는지요? 네. 내수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예측되기로 12월 말까지를 기준할 때 한 네. 2.5% 정도 늘어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2.5% 증가한다니까 수치가 생각보다 높진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기본적으로 포화 시장이에요. 이미 다 가질 사람은 가졌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동차 보유대수가 한 대당 거의 한 명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바꾸는 수요여서 크게 늘거나 줄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자동차 산업협회의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약 한 167만 대 정도 예측이 되는데 이게 지난해 기준에서 보면 약 한 3만 대 정도 늘어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내수가 선방했다 또는 많이 회복됐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죠. 그럼 1인 1차가 아니라 1인 뭐 1.5든 좀 넘어야지 그게 내수가 의미가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쨌든 교체 수요는 늘 있는 거예요. 늘 네. 상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전체 2,700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등록이 돼 있는데 해마다 170만 대 정도가 팔리는데 네. 그러면 170만 대가 180만 대고 190만 대고 될 200만 거냐. 대가 되려면 네. 인구가 확 늘어나든가. 인구가 늘어나든가 아니면 네. 한 집에 자동차가 3대 4대씩 사든가. 근데 요즘 요거- 도심안으로 차를 갖고 들어가긴 힘들거든요. 주차할 데가 지금 없어서. 이제 1가구 1차, 1가구 2차, 1가구 3차까지 끝났고요. 네. 이제는 그게 더 늘어나려면 네. 1인 2차로 가야 돼요. 네. 근데 1인 2차가 상당히 어렵죠. 1인 2차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그렇기 나라가 때문에 얼마나 돼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자동차가 증가하지 않는 수준이어서 네. 이제 다만 줄지만 않아도 내수는 선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요. 내수를 여쭤보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의미하기도 했네요. 네. 어쨌거나 이제 관세 15% 확정으로 내년도에는 그럼 어느 정도 괜찮아질지 이거 지금 그 어디죠?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예예예. KAMA 예예예. 카마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통 얘기해요? 카마라고 하죠. 카마라고 해요? 한국 네.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옛날에 네. 이제 자동차 산업협회 이렇게 불렀죠.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번에 그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예. 일단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망치가 생산 기준인데 네. 내년에 이제 한 413만 대 정도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네. 그중에 275만 대를 수출하고 169만 대가 이제 내수에 판매가 된다. 네. 이제 이런 비중이거든요. 네. 근데 그 수출 비중의 상당수가 이제 미국으로 나가는 거죠.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270만 대 중에 미국으로 약 한 140만 대, 50만 대가 수출이 되는데 비중이 네. 51%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 일본도 역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고 네. 일본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도 있는데 예. 그 판매 대수에서 국가별 생산 비중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생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전체 판매되는 대수 중에 네. 국내 생산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가격을 정할 때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좀 있는 거고 또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그 CEO 인베스터 데이를 했는데 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30년까지 미국의 생산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대를 팔면 예. 80만 대는 미국에서 만들겠다. 네. 그러면 나머지 20만 대만 국내에서 만들거나 네. 아니면 나머지 다른 나라도 있어요. 네. 멕시코에서 만드는 걸 갖고 간다든가.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생산 비중이 줄면 네. 국내 생산 물량 감축에 따른 일자리 문제도 부족. 함께 불거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미국 현지 생산의 비중을 늘리는 만큼 국내 생산 감소되는 물량을 네. 이제 감소하지 않도록 다른 나라에 예. 많이 팔겠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는 있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나라에 많이 팔겠다. 그 다른 나라들을 눈독 들이는 다른 경쟁 국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 신흥시장이면 현대차만 눈독 들이겠습니까? 토요타도 눈독 들이고 다 눈독 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없던 시장을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누군가가 거의 확실하게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는 곳에 가서 뚫고 들어갈 거냐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주력하게 보는 건 동남아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남아는 거의 일본 기업들이 한 60년 동안 거의 독차지하던 시장인데 한 3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계속 뚫어서 네. 한국산으로 수출을 네. 해나가면 우리는 한 아세안 FTA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계속 물량을 늘려가는 작전도 동시에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에이펙 때였죠.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 이제 정의선 현대차 그룹의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협상은 기업 입장에서 정말 숨통을 틔워준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께 신세를 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재계에서는 또 이 발언을 두고 이제 현대차가 정부 외교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왜 미국의 그 많은 세금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관세를 지켰냐 네. 이걸 떠올리면 될 텐데 그 어떻게든 자동차 산업의 국내 생산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반면에 현대차는 미국 생산 확대로 관세 장벽을 피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정부가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미국 수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현지 판매는 줄었겠죠. 네. 그리고 줄면은 국내 생산이 함께 줄었을 거고 한국 GM 같은 경우는 거의 전량을 미국에 수출하니까 더 이상 국내 생산의 이유가 없어져서 공장이 폐쇄될 가능성도 높아졌을 거예요. 그 현대차 그룹이 현지 판매를 유지하려고 하면 또 이익이 급감하겠죠. 그 팔아봐야 돈도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렇게 되면 결국 국내 생산은 이렇든 저렇든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그러면 정부도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 근데 그 혜택과 수혜는 일단 자동차에 많이 집중이 된 거는 이제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단기 이익은 기업에 가고 장기 부담은 국가에 남는 구조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은 기업이 벌고 대신 기업이 돈을 버는 만큼 국내 일자리를 지켜주는 이제 효과를 기대하는 거고 네. 그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지켜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은 세금으로 했기 때문에 네. 전 국민이 십시일반 부담을 하게 어쨌든 된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현지화 전략을 세워서 뭐 조지아, 엘라베마, 네. 뭐 또 이제 기아 조지아 라인 업그레이드 같이 미국 내 생산을 빠르게 지금 늘려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현대차 그룹 성장 중심이 울산이 아니라 이제 조지아나 엘라베마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실질적인 고용이 최대 뭐 8만 명 수준으로 감소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다른 그러니까 국내 고용 시장을 줄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네.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지금 글로벌에서 시장의 규모가 큰 나라, 네. 뭐 중국, 뭐 미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시장을 자꾸 걸어 잠궈요. 그러니까 장벽을 세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갖고 오지 말고 해당 국가에서 만들어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를 네. 하라라고 하는 그 민족 산업주의 성향을 띠잖아요. 그러면 그 띠지 않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시장을 네. 찾아야 될 텐데 네. 그런 찾는 시장은 결국은 이제 실흥 시장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최근에 현대차가 러시아에 과거에 팔고 나왔던 자동차 공장을 다시 되사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쪽은 현대자동차가 한때 1등을 했던 나라인데 인구도 많고 근데 전쟁 때문에 빠져나왔지만 그 전쟁 때문에 다시 들어가지 못할 것이냐. 언제든 평화협상이 되고 이루어지면 바로 들어가서 자동차를 팔겠다. 이런 전략들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다 모아서 여기는 한국산을 팔 곳, 여기는 어디 거를 팔 곳 다 정리를 해서
그나마 최소한 국내 생산 규모는 유지는 못하더라도 네.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가는 이제 그런 전략을 아마 구사하려고 할 겁니다. 네. 아까 자동차 산업이 이제 자꾸 민족주의 성향으로 흐른다 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또 어쨌거나 그 지금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을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동차 공장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뭐 노조 등의 반발도 있고요. 또 부품 회사들도 이제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네.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볼 때.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볼 때 과거에는 이거였습니다. 기술이 있고 클러스터가 즉 여러 그 부업체가 협력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집중화돼 가지고 거기서 저렴하게 만들어서 네, 네. 팔 수 있는 곳에 내보내는 관점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로봇이 하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생산 품질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를 잘 만든다 이런 건 그 공장의 네. 조립자의 숙련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AI 그러니까 조립까지도 그렇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립의 숙련도가 사람하고 똑같아요? 조립의 숙련도라는 것은 네. 로봇이 한다는 거는 근데 그냥 편차가 없는 거죠. 오히려 네. 오히려 그렇지. 네. 옛날에 사람이 조립할 때는 단차가 조금씩 생겼는데 네. 이게 이제는 로봇이 하니까 단차가 없이 품질이 균일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력이 자꾸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네네.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공장 중에 로봇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요. 네. 네. 그 공장 산업용 로봇을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비용이 저렴한 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 비용은 절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를 감안했을 때. 그럼 결국은 얼마나 많은 생산성을 가지고 비용을 떨어뜨리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 얘기는 결국은 아마 로봇을 쓰는 비율이 네.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연 감소분으로 줄어드는 인력을 새로 채용하지 않고 여기서 로봇을 자꾸 쓰려는 로봇에서 나중에 세금을 부과해야 될까요? 그렇죠. 로봇을 써가지고 어쨌든 국내 생산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역량들은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네, 앞으로 현대 기아차의 그 향후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전기차 캐즘이 끝나는 시즌을 공략하는 건지, 글쎄 미국 내에서 테슬라와 경쟁을 하는 건지, 수소차의 새로운 장을 노리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등 AI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려는 건지, 네, 이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있겠습니다만 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를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 특별시지만 아주 사람이 없는 땅에다가 도시를 새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새로 짓고 그 도시가 필요한 에너지를 수소로 하고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동을 할 때 필요한 이동 수단도 뭐 전기 또는 새로운 에너지 또는 통신 연결된 AI 기반으로.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간적인 발전을 타고 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지만 궁극은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네. 도시의 모든 이동 수단, 도시에 쓰는 모든 에너지, 도시에 필요한 로봇, 도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렇게 회사를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속에서 필요한 것을 하고 있지만 궁극의 미래 전략은 네.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모든 이동 수단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에너지라는 게 결국은 거의 다 전기로 그렇죠. 귀결될 수밖에 없는 최종 거고. 에너지는 전기인데 그 네.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는 또 수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생각하면 그 다 너머를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동하는 모든 것에 에너지를 무엇으로 공급할 거냐, 그게 전기라고 한다면 그 전기는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까지 네. 고민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은 화석연료로 벗어나서 에너지 기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모든 이동 수단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를 꿈꾸는 거죠. 네, 자동차주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좀 투자하실 때 좀 그 시야를 좀 넓히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변화 흐름을 주목해야 될지 끝으로 조언 한 제가 말씀 더 뭐 투자 전문가가 해주신다면.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거죠. 양적 숫자만 가지고 누가 1등했다, 2등했다 이거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이제 시대가 조금 지나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가 1억 대를 못 넘습니다. 네. 이게 네. 20년째 그래요. 인구는 20년 사이에 한 10억 넘게 늘었는데 연간 1억대란 말씀이신 예. 거예요? 네. 연간 9,700만 대, 9,400만 대 이 수준에서 네. 넘지를 못해요. 예. 인구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이 얘기는 사람들의 이동성이 점점 다른 걸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많이 팔린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 미래 비전이 뭐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이 뭐냐가 사실 중요한 투자의 가치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양적으로 뭐 100만 대 더 만들었다. 돈 5천억 더 벌었다.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래 비전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숫자보다 미래 비전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주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